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현실화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지난 정부 때 공시지가가 실제로 시세에 굉장히 부합하게 많이 상승해야 되지 않냐. 그게 한편으로는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명분이 있어 보이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은 정책을 왜 폐기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점점 상승시켜서 시가에 근접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과세를 하면서 일단 세금도 올리지만 시세에 부합하는 그런 세금을 추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고 굉장히 세금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 또 균형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맹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은 전부 하나의 독특한 고유의 상품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홍길동과 김갑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 볼펜은 똑같은 볼펜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복제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복제품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부동산은 아주 고유한 그런 특정물, 상품이라는 거죠. 같은 상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부동산이 다 다른데 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경기도에 있는 그런 밤나무 임야가 있을 수 있고 어디 경북 영주에 사과나무 임야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제주도에 벚꽃 많이 나오는 또 그런 임야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같냐고요. 평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고 전부 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시세라는 걸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시세는 어딘가에서 산정되고 있어요. 우리 고향에 선산에 밭이 있는데 아니면 또 야산이 있는데 그게 얼마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가격 일종의 호가지 그게 객관적으로 권위가 받쳐지는 시세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경매를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럴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는 이게 시세요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그거 만족하시는 분들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시세하고는 가격차가 많이 나니까. 왜 시세 산정이 그러면 가격차가 많이 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를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는 특정물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유사한 토지가 그렇게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강남 아파트는 사실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정물이지만 불특정물처럼 움직여요. 마치 이 볼펜 한 자루처럼 움직입니다. 대치동의 아파트 몇 층 몇 호 다른 옆동에 있는 몇 층 몇 호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심지어 거래도 많아. 수시로 손바꿈이 일어나고 전세든 월세든 그런 유사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특정물이지만 거래군이 많으면 그러면 시세를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다, 빌라다. 이번에 사실 우리가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중에도 가장 전세 사기 원인이 큰 중에 중요한 원인은
빌라의 시세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라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면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설정할 텐데 막상 시세 산정하는 게 어려워요. 빌라는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강남 아파트는 시세라는 거를 측정하기 굉장히 정확하고 경매 시장에 가시더라도 경매에 나온 감정가가 내가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돌아보는 그런 내놓은 가격, 실거래가 그런 가격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산정이 돼요. 자, 그런데 그거는 아주 주요 지역의 아파트에 한정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부동산들은 거래도 빈도도 낮고 그런 불특정한 그러니까 특정물로서의 성향이 강해서 시세 산정이 어려워요. 시세 산정이 어려운데 그것을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춘다라고 하면 아니 시세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맞추냐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세 산정으로 한다라는 게 가상의 시세를 만들었는데 그 시세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아주 그 불균형한 세금 부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시세에 맞춘다, 시세로 현실화한다라는 게 아주 일부의 아파트 군에는 맞지만 다른 대부분의 부동산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었던 거죠. 왜? 시세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조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바로 그 공시지가 현실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정책이었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맞기도 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어떤 그 재산권 침해 국민의 그런 거에 대한 중요한 이제 그 보호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불균형이 아주 크게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조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런 그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시세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이런 그 부동산 시세의 본질을 알면 다시는 이런 좀 정책이 약간 좀 무리하다라기보다는 이상적이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이 다시 나타나는 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